안녕하세요. 심전도 측정과 분석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생리학 실습 비반 8조 김정현, 신지호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전도 측정과 분석에 필요한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 후 남녀 각각 2명의 심전도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심전도 분석의 기본 이론. 첫 번째로 기본적인 심전도 측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전도란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파장 형태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3차원의 전기적 활동을 2차원의 저표에 기록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의 유도 방식이 존재합니다.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아인토펜의 리드를 이용한 표준사지 유도, 골드버거의 리드를 이용한 증폭 유도, 그리고 체스트 리드를 이용한 흉부 유도가 있습니다. 표준 쌍극 사지 유도란 윌리엄 아인토벤이 고안한 이래 약 100년 동안 사용되어 온 가장 기본적인 심전도 기록 방법으로서 특정 신체 부위 두 곳에 전극을 붙이고 전극 사이의 전압차를 심전계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쌍극 사지 유도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왼발에 전극을 연결하여 심전도를 기록하고 왼발에 연결된 전극은 접지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증폭 유도법은 삼각형의 전기적 중심을 한쪽의 극으로 하고 다른 쪽의 극을 오른손, 왼손, 왼발 중에 한 곳에 장착하여 전위차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A는 증폭의 의미인 아규먼티드를, V는 벡터를, R은 오른쪽 right, L은 왼쪽 left, F는 발, foot을 의미합니다. 표준 쌍극 사지 유도와 증폭 단극 사지 유도를 모두 합쳐서 프론탈 플레인 리드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전기적 중심의 전극과 흉벽에 장착한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나타내는 것을 흉부 유도라고 합니다. 이때 흉벽에 부착하는 전극은 전용벽 및 좌용벽에서 심장의 왼쪽을 둘러싸듯이 6개를 장착하고 각각 V1부터 V6로 나타냅니다. 표준 상극사지 유도법과 증폭 단극사지 유도법은 수직면에서 심기전력 변화를 관찰하는 반면에 흉부 유도법은 수평면에서의 심기전력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 심전도 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정상 심전도의 파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P웨이브란 심방의 수축 이전에 심방이 탈분극되는 동안 발생되는 전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QRS 컴플렉스는 심실의 수축 이전에 심실이 탈분극되는 동안 발생되는 전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심방에 T웨이브가 있습니다. 심방의 T웨이브는 심방의 재분극을 의미하지만 심실의 수축을 의미하는 더 큰 QRS 컴플렉스에 의해 상쇄되어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ST 세그먼트란 전류 신호가 심장을 자극하지 않는 휴지기이며 일직선상으로 나타납니다. T웨이브, 여기서 말하는 T웨이브는 심실의 T웨이브로 심실이 재분극되는 동안 그려지는 파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U웨이브, U웨이브는 잘 관찰되지는 않으나 펄킨제 파이버나 파필러리 머슬의 재분극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파형의 정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펄트 레이트의 경우 60에서 100 bpm 사이가 정상 범위입니다. PR 인터벌은 심방의 탈분극이 심실의 탈분극으로 전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0.12에서 0.2초가 정상 범위입니다. 이 값이 증가됐을 때
SA 노드의 흥분이 AV 노드로 전파되지 않는 First Degree AV 블럭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P-wave duration의 정상 범위는 0.12초 이내이며 증가 시 좌심방 부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Myocardial fibrosis와 Atrial fibrillation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P-wave 앰플리튜드의 경우 0.2에서 0.3mV가 정상 범위입니다. 증가 시 하이포칼레미아와 우심실 비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V 노드에서 페이스메이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P-wave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ST 세그먼트의 듀레이션은 0.09에서 0.16초이며 심실의 탈분국이 끝난 뒤 재분국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증가 시 이스키마로 인한 마이오카르디얼 인펙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QRS 듀레이션의 범위는 0.06에서 0.1초이며 번들 브랜치 블럭과 카르디오메갈리 등이 있는 경우 QRS 듀레이션이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RS 앰플리튜드의 정상 범위는 0.5에서 2mV 사이이며 심방에 비해 심실의 근육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크기가 더 크고 이를 통해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르디얼 인펑션이 있는 경우 감소될 수 있으며 또한 페리카르디얼 이퓨전, 풀모너리 엠피세마가 있는 경우에도 QRS 앰플리튜드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T-웨이브 듀레이션은 0.16초 이내이며 만약 T-웨이브가 거꾸로 나타나는 경우 마이오카르디얼 이스키마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T 인터벌의 정상 범위는 0.2에서 0.4초이며 심실이 재분극되기까지의 소모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롱 QT 신드롬이란 QT 인터벌이 증거되는 유전성 질환, 부정맥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의 평균 전기축 분석입니다. 리드 1, 리드 3에서 구한 QRS 컴플렉스의 넷 포텐셜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정상 범위는 0도에서 90도 정도로 잡습니다. 심장의 평균 전기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룰 것은 left axis deviation입니다. 이는 심장의 전기축이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약 마이너스 15도 정도의 left axis deviation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래프는 고혈압 환자의 심전도로 좌측 축편위, 즉 left axis deviation을 보여줍니다. QRS파의 지속시간 또한 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3의 값이 마이너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도 정도의 left axis deviation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좌심실 비대, 깊은 날숨, 좌측 번들 브랜치 차단, 비만인 사람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레프트를 다뤘듯 이번에는 right axis devia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심장의 전기축이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약 170도 정도의 심한 right axis deviation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심실 비대가 동반된 선천성 폐동맥 협착증 환자의 고전압 심전도 그림입니다. 이 환자는 현재 심한 우측 축 편유가 있고 QRS파의 지속시간이 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와 다르게 리드 1의 값이 음앱 값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심실 비대, 깊은 들숨, 우측 번들 브랜치 차단, 마른 사람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심전도 측정 결과와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측정 결과지를 보시면 앞서 나왔던 표준 사지 유도의 리드 1, 리드 2, 리드 3, 흉부 유도의 B1에서 B6, 증폭 유도의 AVL, AVR, AVF까지 총 12개의 리드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드 2가 가장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 흐름과 비슷하게 우상 좌하 방향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리드 2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4명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던 이 9가지의 특징들을 정상치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심박수를 보시면 A 남성은 63bpm, B 남성은 67bpm, A 여성은 84bpm, B 여성은 76bpm으로 모두 60에서 100 사이의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A 남성이 가장 심박수가 느리고 B 여성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벌이나 지속시간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구간의 칸 개수를 세서 작은 한 칸당 0.04초, 큰 한 칸당 0.2초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PR 인터벌의 경우 정상치가 0.12에서 0.21초인데 마찬가지로 4명 모두 0.16, 0.2, 0.16, 0.12로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파 지속시간의 경우에도 4명 모두 0.12초 이하로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파의 크기, 즉 진폭은 피파의 높이를 측정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세부는 정상치이지만 A 남성의 경우 0.05mV로 진폭이 일반적인 범위보다 약간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ST 세그먼트의 경우 4명 모두 0.08에서 0.12초 사이로 정상치입니다. QRS 지속시간의 경우에도 0.06초에서 0.1초 사이로 모두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QRS 앰플리튜드도 정상 범위에 모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파 지속시간을 보시면 정상치가 0.1에서 0.16초인데 A 남성이 0.24초, B 남성이 0.2초, A 여성 0.2초, B 여성 0.16초로 전반적으로 지속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QT 간격을 보시면 RR 인터벌의 절반 이하여야 정상인데 딱 보시기에도 모두 절반 이하로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전반적으로 모두 정상이나 A 남성의 피파 크기와 전반적인 티파 길이가 약간 벗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의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모두 섣불리 질병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피파의 크기 같은 경우에 정상보다 이제 클 경우에는 우심방 비대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정상보다 작은 경우에는 심방 용적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임상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티파가 길어진 것은 그래프상 티파의 시작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길이가 부정확하게 측정되었을 수가 있고 티파의 지속 시간만으로는 질병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실이 이완된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 피파도 정상보다 크고 길어져야 하는데 앞서서 보셨다시피 피파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더 확실하고 자주 활용되는 QT 인터벌을 보아야 하는데 모두 정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모두 60도, 63도, 84도, 63도로 모두 0도에서 90도 사이의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조는 모두 심장이 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